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은 이 전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전립선 비대라는 병명을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냥 혼자 고민하시다가 말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꽁꽁 숨겨서 고민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립선 비대가 질환이구나 해가지고 치료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약물로서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병원 약을 드시면서도 저희 약국에 오셔서 병원 약을 먹고 있는데도 많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솔루션, 이 전립선 비대에서 탈출을 하려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커지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가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사실은 전립선 비대라고 말을 하지만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호르몬은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다세포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가지 단세포, 한 가지 세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서 인간이라는 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포들이 소통을 해야 돼요. 간에서 폐에게, 폐에서 신장에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만 세포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세포들의 언어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신호를 받으면 세포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립선 비대도 그 남성의 생식기가 어떤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커지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어떤 호르몬인지 오늘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호르몬을 이해하시려면 인간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간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인간이 몸이 존재하는 목적, 끝까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다.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NA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살 것인가, 자손을 남길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바로 시상하부 뇌하수체라고 몇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유주분비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존과 생식과 성장의 하모니를 이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번 여성 호르몬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요?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원료 물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많은 것이 나쁜 거지 콜레스테롤은 인간의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제일 먼저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져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테스토스테론을 또 원료로 해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호르몬은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변이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보다 훨씬 힘이 센 호르몬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보다 훨씬 힘이 센 좀 더 공격적인 호르몬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요게 많아지면 전립선이 비대되더라.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왜
쓸데없이 전립선이 비대되었을까? 왜 쓸데없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할까?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프레그네놀론이라는 호르몬의 원료죠. 이 콜레스테롤을 거친 원석이라고 하면 프레그네놀론은 좀 다져진 말랑말랑한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프레그네놀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코티솔도 만들어지고, 이 프레그네놀론이 있어야 테스토스테론도 만들어지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제대로 있어야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프레그네놀론은 우리 몸에 일정한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코티솔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이 프레그네놀론이 테스토스테론으로 갈 게 없겠죠. 그래서 성 호르몬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은 코티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 편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코티솔이 많아지면 성 호르몬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코티솔이 생존이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사랑을 해서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살아남아야 사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성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전립선 비대가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코티솔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전립선 비대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방광에서 소변을 모아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도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전립선인데요. 전립선 비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이렇게 요도를 압박을 하겠죠. 옆으로만 압박하기 위해서 위로도 압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방광의 용적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담을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담고, 나오는 길이 넓었었는데 좁아지고, 그러니까 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 생겨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전립선이 커지면. 근데 원래 전립선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되는데 왜 커졌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류, 굉장히 조금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자주 가게 되고, 봤는데 또 가고 싶고,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가고, 또 찔끔찔끔 나오고, 이러한 현상들. 이게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보고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성들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성들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오줌이 누가 멀리 나가나 막 이런 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개구지게 그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뭐 잘 안 나오고 자주 나오고 또 속옷에 묻고 자다가도 막 가야 되고 안 본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시달린다면 굉장히 우울해질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그런 질환이에요.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지피지기여야. 그렇듯이 우리 전립선 비대가 왜 일어났나. 무조건 약만 먹고 있을 게 아니라 약은 도대체 어떤 기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으셨을 때 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전립선액을 한번 볼까요? 전립선은 물이에요, 물. 어떤 액체란 말이에요. 전립선 액체, 여기에 어떤 물질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립선 액은요, 첫 번째로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지방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퍼민 들어있고, 구연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 그 중에서도 제일 전립선에 중요한 게 바로 아연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연 중요하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전립선액에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연산이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또 재미있죠? 이 구연산이 바로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립선액이 건강하게 구성이 되려면 단백질,
적당한 단백질, 적당한 기름, 또 적당한 그 알칼리성 식품들, 그리고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 아연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립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립선은 굉장히 그 정자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정자는 고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고환에서 만들어져서 부고환을 통해서 성숙이 되고 또 이렇게 정낭으로 이동을 해서 전립선에게 샤워를 받고 몸 밖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 전립선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정자의 운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자가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전립선액이 부족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립선이 총 정액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전립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액이 굳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정액이 처음에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굳어 있어요. 그러다가 전립선이 충분하면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녹아지면서 여성의 몸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조절을 하는데 만약에 전립선이 없으면 정액이 이렇게 굳어져 버려서 제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성의 그 생식기 안은 질 안은 산성이에요, 산성. 왜 나쁜 균을 죽이려고 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립선액이 부족하면 정자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 여성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수정란으로 착상이 되기 전에 산성에 의해서 다 녹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전립선이 충분하면 이 정액이 알칼리성으로 되기 때문에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립선은 전립선액은 정자의 운동 능력을 확보하고 정액이 굳지 않게 함으로써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질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즉 정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액이 부족하면 정자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생존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게 바로 전립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생존이냐 생식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과 생식이 동시에 있기에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오래 살면서, 즉 생존하면서 생식, 우리가 그 산하 제한을 할 정도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양 상태도 좋고 맘만 먹으면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삶의 질을 위해서 아이를 제한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짧게 살았고 오래 살지 못하니까 빨리 이제 종족 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이냐 생식이냐를 뇌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갈림길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은요. 코티솔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코티솔이 많이 나오고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적어지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스트로겐의 우세를 막으려면 프로게스테론이 적당히 나와야 된다.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질 않으면 에스트로겐의 독주를 못 막아서 에스트로겐이 비대해져서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되고 다낭성이 오고 비만이 된다. 근데 똑같아요. 남성의 몸에도 에스트로겐도 있고 프로게스테론도 있고 테스토스테론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표를 볼게요. 프로게스테론, 프레그네놀론이 프로게스테론으로 변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가다 내려가면은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잖아요. 또 이 프로그레놀론이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으로 가기 전에 어때요? 코티솔에서 먼저 쓰여진다면 테스토스테론으로 갈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티솔이 많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은 고갈이 되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할 때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적당한 균형이 남성성을 유지를 하는데요. 우리 몸이 코티솔이 많고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져 버리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는데,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전립선이 비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코티솔이 많아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지면 전립선이 비대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질까요? 모든 호르몬은 균형이 문제예요. 호르몬은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인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요, 나쁜 호르몬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지나치게 많아지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생존에 문제가 정신적 스트레스지만, 옛날에는 진짜 사느냐 죽느냐였잖아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또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남자들의 수명이 짧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을 때 본능적으로 대를 이어야겠다. 빨리 내가 이 목숨에 위협이 있을 때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나의 분신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뇌의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손을 빨리 변성시켜야겠다는 뇌의 결정, 즉 제가 어디서 수필을 읽었는데요. 남산의 소나무하고 지리산의 소나무를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지리산의 소나무가 솔방울이 더 적고 남산의 소나무의 솔방울이 더 컸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생물학자분 말씀이, 지리산은 생존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굳이 솔방울을 크게 안 한대요. 지리산 소나무들은. 그런데 남산의 소나무는 이 각종 공해나 이런 걸로, 소음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빨리 자손을 번성해야겠다, 이렇게 DNA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남산의 소나무의 솔방울이 커진대요. 빨리 자손을 번성하려는 몸부림? 근데 전립선 비대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의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자손을 번성해야겠다. 네, 우리는 모두 다 이 지구상에 동등한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을 비대해서 전립선액을 늘리는 거죠. 왜? 전립선액이 있어야 이 정자가 몸 밖으로 나와도 3일간을 생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정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립선이 비대된다는 거는 생존의 위험을 느껴서 생식적으로 스위치를 하는 우리 뇌의 결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립선이 비대되신 분들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라는 그 조언을 좀 종종 하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레스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옛날에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나 배고픔이나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그 전편 여성 호르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남성 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몸에 많을 뿐이지 남성의 몸에도 에스트로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이고 남성이고 할 것 없이 이 현대인들은 에스트로겐 우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에스트로겐 우세가 그 전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간 순환, 장하고 간이 안 좋을 때 호르몬 분해가 안 일어나니까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이 나가지를 못해서 많아지는 경향도 있고요. 뭐 컵라면이나 종이컵 이런 거를 여성들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향수나 화장품을. 남성들도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돼 있어요. 남성들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돼 있어서 에스트로겐, 제노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한 환경 호르몬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것을
에스트로겐으로 착각을 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에스트로겐 우세가 일어나는데 이게 자궁이나 전립선이나 수정란 상태에서는 구분이 없다가 이제 수정란이 배아가 되면서 남자아이로 가려면 전립선이 나타나는 거고 여자아이로 가려면 이 자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세포, 근본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궁에 혹이 생기고 자궁 내막이 증식되는 거나 남성들이 전립선이 커지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세포 수준에서 보면. 세포 수준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도 이 전립선 비대가 왔다는 거는 갱년기가 왔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우세로 시달리는데 그 전편에서 이제 미처 설명을 못했지만 젊었을 때보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는 건 맞아요. 갱년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건 맞지만 에스트로겐은 프로게스테론에 항상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에스트로겐 우세는요.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많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우세를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젊어서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에게 갱년기 때 제가 에스트로겐 우세라고요? 갱년기면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는데 왜 에스트로겐이 우세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세라는 거는 무엇보다 우세냐는 거죠. 프로게스테론보다 많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수록 우리가 에너지가 딸리고 이러면서 에스트로겐 우세,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서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져 에스트로겐 우세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질환이나 남성 질환이나 사실은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자, 이렇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몸에 많아지면은요, 전립선도 비대되지만 더불어서 불편한 증상이 또 생기는데요. 바로 탈모. 탈모도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드름도 같이 일어나죠.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이 증상이 여성들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 여드름에 시달리고 탈모에 시달리고 이래요. 그리고 자궁 혹 같은 다낭성에 시달리는 거죠.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 여드름, 탈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마 그 이유가 이제 저는 항상 그 몸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소설을 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전립선 비대라는 거는 생존의 위협이라서 우리가 생식을 늘리려고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존에 머리카락 필요 없잖아요. 지금 사냐 죽냐 하는 판에 그래서 머리카락 쪽으로 혈액을 안 보내는 것 같고요. 피부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은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가 많이 생성이 돼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 과잉 반응. 근데 실제로 현대인들은 나가서 뭐 싸우거나 추위에 떨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탈모나 여드름이 그 시절에는, 그 과거 시절에는 피지가 많아져도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게 이렇게 환웅화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영향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렇게 피지를 많이 생성하고 또 머리카락을 빼는 것이 훨씬 생존에 유리해서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 PSA라는 이 검사 결과에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PSA 수치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PSA 수치가요, 전립선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이에요. 이 전립선에 존재하는 이 PSA는요, 이 정자를 응고시키는 피브린을 용이하는 단백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립선에서 이 전립선 액이 정자를 응고시키지를 않아서 전립선이 정자가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그래서 전립선 안에는 PSA라는 이 호르몬,
PSA라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정상인도 소량 생성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립선이 전립선 안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면 전립선 밖을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보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특히 전립선 암일 경우 PSA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SA 수치가 높아지면 많은 분들이 암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데 PSA 수치가 꼭 전립선 암이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수치를 받았을 때 너무 속단하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꼼꼼히 상담을 해서 이 PSA 수치가 왜 올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PSA는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공부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몸에 이 전립선액도 알칼리성이지만 밑에 있는 십이지장 있잖아요. 십이지장에 나오는 소화액 중에 췌장액이 있어요. 췌장액이 있는데 이 췌장액도 알칼리성이라는 것을 공부하다가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액도 알칼리성이고 췌장액도 알칼리성, 위는 아주 강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해서 알게 된 게 이 췌장에서 췌장액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췌장액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전립선 비대에도 시달린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즉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전립선 쪽에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중탄산 나트륨, 이게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탄산 나트륨이 알칼리성인데 이 중탄산 나트륨은요, 소금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즉 소화가 안 되신다. 이거는 제가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액이 부족하다. 이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체액이 부족해지면 체액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소화액 중에 하나가 췌장액이란 말이에요. 췌장액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체액으로 전립선 액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액이 부족하다, 전립선이 스트레스 받는다, 전립선이 비대해진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에도 체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체액의 기본이 뭐예요? 소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중탄산 나트륨이 만들어져요. 중탄산, NaHCO3라고 말을 하는데요. HCO3, 수소하고 탄소하고 산소는 우리 몸에 많아요. 근데 나트륨은 소금에서만 들어와요. 소금이 없으면 중탄산 나트륨이 안 만들어지겠죠. 중탄산 나트륨이 안 만들어지면 췌장액도 안 만들어져서 소화가 안 될 거고, 중탄산 나트륨이 안 만들어지면 전립선액도 알칼리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이 몸의 연결성,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물이 아까 제가 재미있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물이 용량만 줄이면 탈모 치료제로 쓰는 거 아세요? 탈모 인구가 진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탈모인들이 이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약이 전립선 비대증 약의 용량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이 비대되면서 동시에 탈모와 여드름이 진행이 되는 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약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요, 저 약국 근무할 때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이렇게 만졌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한 그 약사님이 계시면 우리는 절대 못 만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르몬제잖아요. 이 호르몬제를 가임기 여성이 만지게 되면은 혹시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기형으로 생식기가 잘 안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지는 기형으로 그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절대로 미혼 여성들이는 이 약을 못 만지게 했죠. 아마 그래서 남편분이 이런 약을 먹고 있다면 부인들은 절대 안 만지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은 어떤 원리로 도와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차단제인데요. 무엇을 차단하냐? 바로 교감신경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제 방광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저 시청자분들 한번 방광 움직여 보세요.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왜 못 움직여요? 방광은요,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몸이 스스로 알아서 뇌가 스스로 알아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하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다 해서 자율신경인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교감신경은 지금 저는 교감신경이 살짝 항진돼 있죠. 왜?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내용을 전달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살짝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고, 제가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으면 제 방광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 방광은 오주 소변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다가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잘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방광에서 소변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교감신경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에게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부교감신경이 열리면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방광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우리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방광이 소변을 모으기도 하고 소변을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근데 너무 지나치게 흥분이 돼 있으면 계속 요도가 이렇게 좁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 모으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먹게 되면 교감신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도가 이완이 되면서 소변이 나오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 어떤 게 있을까요? 코막힘 약 같은 거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야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코 막힌 게 뚫리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알파 차단제를 드시면서 교감신경을 여기서는 차단하는데 여기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을 드시면 몸이 헷갈려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잔다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실 때 어떤 약을 드시는지 알고 계셔야 이 콧물약 같은 거를 드시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약을 잘못 드시면 요 폐색이 와가지고 교감신경을 너무 흥분시켜 버리니까 소변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잘 알고 항상 그 처방을 하시는 전문의나 약사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서 부작용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지나치게 많이 발현을 해서 전립선이 비대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호르몬을 막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억제제입니다. 그게 4분의 1이 또 탈모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전립선 호르몬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제를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내 몸이 스스로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립선 하면 아연 많이 떠오르죠. 근데 아까 제가 스트레스가 전립선 비대를 일으킨다라는 거 이제 딱 이해되셨죠?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관계 스트레스, 뭐 직장 스트레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술 문화가 전립선 비대를 부추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언어화시키고 왜 그런가 살펴보고 이러기보다는 힘들고 외로우면 그냥 술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매일 반주를 하신다거나 포금을 하신다거나 진짜 우리나라 밤문화가 너무 발달이 돼 있는데 이 술이 아연의 배출은 늘리고 아연의 흡수는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이 간만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술이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술부터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을까요? 자연에서 오는 음식에 들어있을까요? 굴은 미네랄이잖아요. 미네랄은 공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토양에서 온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식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나쁜 음식, 칼로리만 높고 영양소는 없는 그런 음식보다는 이 효소가 가득하고 미네랄이 가득한 그 대표적인 게 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굴을 그렇게 권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굴에 아연 함량이 많은데 요즘은 음식으로 매일 굴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연이 함유된 영양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토스테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의 원료라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동물성이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니까. 근데 피토스테롤, 피토가 이제 식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피토스테롤은 식물성 스테롤이에요. 식물이 우리 몸에 제공하는 이 스테로이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식물의 스테로이드가 전립선에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달라붙는 것을 경쟁적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남성분들이 고기 먹으면서 술 많이 먹잖아요. 동물성 콜레스테롤을 먹으면서 술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립선 비대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육식을 좀 줄이고 식물성 그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이 전립선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이 피토스테롤, 식물성 스테롤을 영양소로 섭취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아연도 들어있고 또 피토스테롤도 들어있고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물질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런 거 이전에 밥상이 살아야겠죠. 밥상이 살아야 이런 제품들도 의미가 있지.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밤에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를 드신다고 해도 크게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전립선 비대를 막으려면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정신적 스트레스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내가 받는 육체적 스트레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속에 술이나 담배 이런 거를 많이 넣는다면 그거 자체가 세포 수준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드시고 계신 여러 약물들 있잖아요. 뭐 수면제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전립선 비대에 훨씬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만 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몸 전체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건 지나친 저염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액은 알칼리성이어야 되는데 이 알칼리성이 어디서 오냐? 바로 중탄산 나트륨에서 오는데 이 중탄산 나트륨은 소금이 있어야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저염식, 물론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지만 지나치게 저염식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커피는 줄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소변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커피를 드셔서 소변을 자꾸 보시는데요. 커피를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으로 소변을 보는 거라 그때뿐이고요. 오히려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이 되면서 스트레스로 뇌가 인식을 해서요. 전립선 비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술도 줄여야 되고 담배도 줄여야 되고 커피도 줄여야 되고 줄일 게 많네요. 그동안 많이 드셨잖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 해독하느라고 젊었을 때는 이것들을 다 해독을 하지만 나이를 들면 이걸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전립선 비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젊어서 많이 했던 것들 줄여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 성생활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건강한 성생활은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립선 비대가 일종의 프로게스테론보다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하면 왜 이렇게 좀 비만하신 분들이 여성화 유방 생기는 거 보셨죠? 이 비만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이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좀 나이 드셔서 자꾸 배가 나오고 살이 찌시고 이렇게 되면 전립선 비대에서 훨씬 가까워져요. 그래서 체중 조절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남자는 힘 이러면서 고기 하시는데요. 지나친 육식이 이 전립선 비대를 가속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물성 스테로이드보다는 식물성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의 비율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율을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하고 간이 순환하고 있고,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간이 건강하고, 간이 건강해야 장이 건강하고, 이 장하고 간이 건강할 때 독소가 잘 빠지고요. 이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빨리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여러 호르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루션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줄이고, 체액을 확보하고, 나쁜 음식 안 먹고, 독소를 빼고, 잠을 잘 자고, 장 건강을 지키고. 그래서 근본에 충실하는 것이 이 모든 건강의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는 기간이 짧았겠죠. 그러나 이제 수명이 길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잡으셔서 삶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